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치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특징이 여러 라이브러리를 이미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하나씩을 다 맨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은 금방 이제 계산 같은 게 이제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가다를 피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게 개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랑 좀 중요한 이제 펜다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다차원 배열 객체이면서 그리고 이제 배열 또는 배열 간 연산을 수행을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리스트를 배웠는데 배열도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어떤 이제 숫자에 대한 이제 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넘파이는 리드 라이트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리드 앤 라이트 기능. 그리고 뭐 선형대수, 난수 발생기, 뭐 랜덤 함수,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학과학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중앙값, 그 다음에 뭐 쿼타일 값 이런 다양한 수학 연산 자체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일단 먼저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가 먼저죠. pip install numpy라고 해서 설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내가 numpy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으니까 numpy를 써야지 해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import라고 하는 걸 씁니다. import numpy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보통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별칭을 쓰는 거죠. numpy.linspace 아니면 numpy.random 이렇게 쓰면은 너무 이제 타이핑이 많아지니까 얘를 별칭을 두는 거예요. as mp라고. 그래서 mp.linspace start 1, start back, num 20. 20개의 그 숫자를 1에서 100까지 알아서 만들어라. 뭐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제가 한다고 했는데 pip 그게 무슨 말이냐?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pip 패키지 인스톨러 for pyth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 들어간 다음에 들어갔죠? 여기에서 pip show numpy pip show numpy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보여줘 이거예요. pip show numpy 하면은 지금 numpy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이거예요. 보니까 뭐 쭉쭉 나오죠. pip show numpy 하면 네임은 numpy이고 이미 버전 1.18.1이 설치가 돼 있다 라고 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누가 만들었고 홈페이지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설치가 어디에다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다른 패키지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IP show를 하는 순간 내가 이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했기 때문에 numpy, pandas 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pip uninstall numpy라고 하면은 내가 기존에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지만 uninstall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삭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파일을 지우다가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뜨긴 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pip show numpy를 하면은 얘는 삭제가 돼서 더 이상 이제 not found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pip install numpy 해서 다시 설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특정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 pip install numpy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설치를 하죠. 지금 아까 1.18.1이었는데
지금 더 최신 버전이 1.18.3을 설치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냥 pip 띄고 인스톨 numpy라고 하면은 특정 최신 버전을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의존적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required 뭐 다른 라이브러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required by 이것처럼 무조건 최신 버전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스테이블한 버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콘다라고 하는 게 이미 수학과학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설치만 해두고 패키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스테이블한 버전들을 나름 잘 맞춰가지고 버전 관리를 잘 해둔 거죠. 자, 그럼 다시 pip uninstall numpy 하고 numpy를 1.18.1로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numpy는 1.18.1 이 특정 버전을 설치할 때는 이런 것처럼 은 두 번 쓰고 나서 그 버전을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GitHub 같은 데다가 많은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리드미 파일들을 보면은 거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requirement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어떤 패키지의 무슨 버전을 자기가 써서 이걸 실행을 시켰다 라고 해서 그걸 다 선언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들을 다 그 상태랑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을 다 맞춰서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pip show numpy, 그 다음 pip uninstall numpy, 그 다음 pip install numpy를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걸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면 pip list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아나콘다라고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버전들을 한 번에 다 리스트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정 버전을 보기 위해서 show, 그 다음에 list 해서 전체 목록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실습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mp.random high 함수를 검색하면은 랜덤 또는 landint라고 있어요. 그럼 0에서 10 사이의 랜덤 함수를 한번 생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mp.random.ran landint 이런 게 있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라이브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실습은 한번 제가 펜다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numpy 말고 이제 펜다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펜다스는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가장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라고 하는 엑셀 데이터일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 파이썬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이 펜다스라고 하는 걸 쓰면은 그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조회도 하고 수정 삭제도 하고 결집값이 있으면은 그 결집값을 채우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프로젝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풀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체 프로젝트의 제가 보기엔 한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펜다스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펜다스는 고성능 데이터 조작 라이브러리이고 스프레드시트 RDB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뭐 pd.readcsv 또는 pd.read quer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불러올 수 있고 CSV 파일이 내가 어떤 특정 로컬 파일 또는 웹상에 있으면 그걸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시계열 처리가 가능하고 아래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개념이에요.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뭐 금융 데이터 분석용 툴도 제가 제공을 하고 설치는 pip install pendas입니다. 여기가 공식 사이트인 거고. 자, 한번 pip show 한번 해보겠습니다. pip show pandas. 실제 설치되어 있는 거는 1.0.1 버전이죠. 1.0 버전이 2020년도 초 1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그거 자세한 이제 펜다스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도 네,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쓰는 거죠.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불러왔습니다. 설치한 라이브러리 선언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통 우리가 자료용에서 배웠던 게 리스트랑 딕셔너리예요.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리스트는 qty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10, 15, 20, 13, 22 이런 식으로 qty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판매량이 있는 리스트인 거죠. 그럼 얘를 그냥 pd.data 프레임, 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 이 qty 리스트를 이렇게 하면은 컬럼 이름은 0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10, 15, 20, 13, 2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판매량이 우리가 엑셀에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 결과를 qty df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컬럼 이름을 주어주고 싶으면 qty df.columns는 리스트로 재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qty 라고 하면은 qty df 다시 변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qty 컬럼 이름에 값이 쭉 밑으로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뒷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보면은 뭐 리스트를 활용한 스프레드시트 자료 구조 생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약간 좀 값은 다르지만 리스트 하나 선언하고 pd.data 프레임으로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여기다 컬럼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컬럼즈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컬럼즈가 네, 있습니다. 컬럼즈 네, 분명히 네. 컬럼즈는 여기다가 아예 그냥 qty라고 또는 qty2라고 명시를 하면은 qty df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샘플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여러 개의 컬럼이 있죠. 그래서 qty 리스트랑 그 다음에 뭐 이어위크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어위크 리스트는 뭐 단순하게 뭐 2020년 1주차, 2020년 2주차, 2020년 3주차, 2020년 4주차, 2020년 5주차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어위크 리스트랑 qty 리스트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또 만들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집이라고 하는 연산을 써서 이어위크 리스트와 qty 리스트를 내가 묶겠다. 좌우로. 그리고 나서 pd.data 프레임을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연주차별로 qty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컬럼즈는 year week 그 다음에 qty 이렇게 명시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테스트 df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스트를 활용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고, 나중에 데이터 전철 시간 때도 당연히 배우겠지만 조금 다른 방법을 쓴다라고 하면은 저게 가장 쉽고 나중에 크롤링 할 때도 저 형태를 활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pd.concat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좌우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컨캣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병합해주는 방법인데 이 병합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d.concat.에서 이 두 개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earweek df는 pd.dataFrame 해서 yearweek list, 그 다음에 qty df는 pd.dataFrame 해서 qty list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두 개의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qty df랑 yearweek df를 리스트로 묶고,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pd.concat에서는 a6 0 해서 만들면 a6는 1, 이게 축인데 내가 yearweek df랑 qty df를 concat 엮겠다. 근데 a6는 1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좌우로 x축으로 엮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0으로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고 a6를 1로 두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붙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merged df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merged df.columns는 여기다가 쓸 수 있겠죠. yearweek and qty 이렇게 쓰면은 merged df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주차별 판매량이 그대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를 활용해서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꼭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리스트 자체는 우리가 보면 pd.dataFrame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리스트를 잘 또 쓰면은 우리가 리스트 안에 나중에 크롤링 할 때 우리가 하나씩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리스트에다 담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행씩 담는 것도 들어가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2020년 01, 그 다음에 10,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one row, 그 다음에 second row, first row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2020년 2주차는 20, 15네요.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을 하고 내가 토탈 로우는 이 리스트 안에다가 퍼스트 로우와 그 다음 세컨드 로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pd.dataFrame으로 캐스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행씩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했지만 처음에 리스트 하나로 위에서 밑으로 그냥 pd.dataFrame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 리스트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 다음 pd.concat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묶는 거를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중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의 행씩 이렇게 담는 방법,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만들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웹 크롤링을 하거나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다가 급하게 중요한 파라미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강의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리스트를 활용한 스프레드시트, 단독, 그 다음에 집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에서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딕셔너리에서는 키 밸류를 중괄호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키 밸류라고 하는 게 키가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안에는 이런 값들이 들어있다. 이 컨셉으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면은 딕셔너리 활용 데이터 프레임 생성 보면은
테스트 df죠. 테스트 딕트라고 할게요. 테스트 딕트는 처음에는 이어위크 컬럼이 있고 키가 되고 밸류는 리스트로 2020-01, 2020-02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2020-03 이렇게 세 개를 만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위크 말고 qty였죠. qty 키가 되고 값은 10, 15, 20 리스트로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pd.data 프레임 해서 만들면은 pd.data 프레임 테스트 df 이미 컬럼이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딕셔너리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그 다음 리스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결국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나중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단순하게 CSV 파일을 나중에 불러오는 형태로 내가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내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쓰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또 기술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pd.data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테스트 df죠. 얘는 테스트 df.tocsv에서 나중에 ETL 때도 한번 들어가겠지만 현재 폴더에다가 아니면 또는 D 드라이브 밑에 aa.csv 파일로 저장해라. 아니면은 현재 폴더에 테스트 df.csv로 저장을 해라 라고 하면 여기 바로 딱 생기죠. 네,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인덱스 컬럼 이제 삭제하는 방법도 들어가긴 하겠죠. 여기에 뭐 지금 하죠. 인덱스는 펄스.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가 아니라 qty 테스트 df 만든 다음에 그래서 저장할 때 인덱스는 펄스 하면 테스트 df 보면은 딱 우리가 저장했던 결과 CSV 파일이 현재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쉽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일단 알아야 돼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네. 여기에선 제가 그냥 하나를 만들었지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만들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한번 디자인해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꼭 만들어 봐야지 이게 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 파트에서 꼭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딕셔너리를 하나 이미 했기 때문에 보면은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나중에 컬럼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테스트 df rename 컬럼 rename 컬럼즈는 여기다 딕셔너리 형태로 컬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럼즈를 이어위크를 YW로 바꾸고 그 다음에 QTY를 볼륨으로 바꾸겠다 라고 선언을 딕셔너리 형태로 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YW 볼륨 컬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자체가 실제 자료형을 배우고서 딕셔너리를 우리가 왜 배웠지? 라고 하는 걸 보면은 딕셔너리가 보통 키 밸류 형태로 내가 이렇게 키를 호출할 테니까 리네임 컬럼 이 키를 이 값으로 바꿔줘, 이 키를 이 값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명령어에서도 활용이 돼요. 이게 사용되는 처가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리네임 할 때도 사용되고, 어떤 그 키 밸류 형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계속 사용하는 처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인플레이스는 true도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바뀌어져 있죠? YW 볼륨.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결국 오늘 꼭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가 show를 통해서 pip show 해서 내가 라이브러리가 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인스톨, 언인스톨, 내가 특정 버전을 설치할 때는 은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pip 리스트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봤죠. 넘파이, 펜다스. 그 중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리스트에서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